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이재용입니다. 삼성의 돌파구가 돼줄까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사실 내일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2주 동안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또 보여줬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좀 부문별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물 상자가 과연 열릴지 네. 기대 반 우려 반. 상당히 그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이재용 회장님도 이제 아주 그 젊은 총기에서 좋게 얘기하면 좀 노련하게 변하지 않았을까. 잔나비 띠니까요. 네. 나름대로는 연세가 이제 좀 들었다 이렇게도 보고 아니면 2주 동안의 여독이 좀 덜 풀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그 많은 인사들도 만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삼성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이제 화성 또 수원 이렇게 해서 모든 부문의 사장단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 시절에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하고요, 뭐 독일에서도 하고 이러한 글로벌 전략회의를 국내외에 걸쳐서 1년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는 연례 상당히 긴장되는 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삼성그룹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일단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이 디바이스 경험 부분의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적용하겠다라고 올 초에 공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접목이 되고 현재 단계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쪽이라든가 생활 가전이라든가 VD 쪽 또 로봇 이러한 부분들이 총망라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가 되는데요. 반도체 DS 부분과 관련돼서 2, 3년 내에 반도체 1위를 다시 탈환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상당히 출사표는 좋았습니다. 연초에. 근데 HBM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상당히 그 시간에도 쫓기면서 긴장도 하고 있고 조금은 불안감도 느끼는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HBM 그리고 또 이 파운드리 쪽하고 관련돼서 TSMC와의 격차가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것도 결국은 HBM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가 현재 어떤 퀄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뭐 8단, 12단을 어떻게 가겠다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토의라든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이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던 이 전영현 수장의 취임 후에 첫 회의라는 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공교롭게 말이죠. 뭐 이재용 회장이 2주 동안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시험대가 되는데 바로 27일 날이니 2심 재판이 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극적으로 1심 재판이 모든 게 이제 무죄로 판명이 됐는데 27일부터 이제 또 2심 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뭔가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회의가 빠르게 6월 달에 오히려 앞당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뭐 파운드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SMC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또 뭐 중국에서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 이야기도 있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TSMC는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디램 쪽에서는 뭐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1위를 달려가고 있지만 파운드리 쪽 부분에서는 뭐 TSMC가 아주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삼성전자가 2위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네.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결국은 이 파운드리 쪽을 잡기 위해서는 소위 팹리스 업체들과의 관계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고 이번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서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한 것들의 수주 소식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뭐 만나자마자 뭐 저커버그하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뭐 그래요 뭐 오다 줄게요 그러겠습니까? 또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하고 헤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친밀감 속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빠르면 하반기 내년부터 뭐 이 나노급으로 바로 이 팹리스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마치 모든 토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과시하고 있고 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과 관련된 그런 자리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발표들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물밑에서의 작업들 또 그 일선에서 또 이재용 회장도 뭔가를 좀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본다라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다. 이 디램이라는 것이 범용 제품이라는 이런 레거시 제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경기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과 부침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팹리스와의 관계성을 계속 가지면서 바로 HBM과 같은 것들이 또다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관계사들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삼성도 가야 될 길이고 또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비메모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관건은 HBM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HBM3 이 12단 제품 일부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없나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번에 로이터 통신에서도 삼성전자 HBM과 관련돼서 8단 뭐 탈락됐다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글쎄요. 그거 오보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거의 오버송 기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즘이야 뭐 기성 제품들도 수치별로 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팔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맞춰서 나오는 어떤 그 다양성이 좀 옛날에는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 같은 사이즈라도 기장이 좀 짧거나 길게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전에는 이제 양복점에 가서 우리가 옷을 맞추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수치 재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가봉을 하러 이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팔이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짧게 해주세요. 다리 이 또 바지에 인치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또 넓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을 입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값을 지불하고 옷을 찾아갖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설계 변경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문제는 그것보다도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8단과 관련된 것이 삼성에서 먼저 얘기한 겁니다. 네. 6월 말까지 8단을 문제없이 넘어갈 거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뭐 거의 다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12단과 관련돼서는 뭐 흔한 말로 8단도 못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12단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삼성에서는 어차피 8단이 이제 12단으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8층 쌓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12단으로 우리도 빨리 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기존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6월 말이나 늦어도 3분기 이전에는 12단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고 어차피 삼성에서 하긴 할 텐데 이 좋은 호황을 다 놓치고 뒤늦게 막차를 타면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삼성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주가도 뭐 그런 것이 뭐 또 요청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지난주에 이틀 동안에 걸쳐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800만 주를 샀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한 50만 주 팔았나요? 100만 주 채 안 되게 매도를 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외국인들이 다시 또 공격적으로 매도 나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일정하게 편입은 해놓고 넘어갈
그런 어떤 자리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해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장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젠슨 왕을 한번 또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젠슨 왕은 불발이 됐죠.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메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퀄컴 또 브로드컴 이런 쪽 CEO들과는 계속해서 연쇄 회동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선물 보따리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 이번 주 다음 주에 삼성에서 하는 그곳에서 뭔가 긴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속보성 좋은 그런 호재성 기사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내일 바로 18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해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이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앞에서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잖아요.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뭐 10만 원, 11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1차적인 거는 뭐 HBM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8단이라도 빨리 콜 테스트 통과가 됐다라는 거가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의미는 7월 첫째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네. 2,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 5조 원대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6조 원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금 뭐 8조에서 9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영업이익단을 높이고 있어요. 네. 특히 디램 고정거래 가격도 그렇고 스팟 가격에서도 그렇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점, 또 DDR5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상당히 쇼티지가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1차적인 거는 HBM의 8단 통과 여부, 그리고 다음 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번에도 또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0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항을 해준다. 이것만 가지고도 HBM이라는 것이 되면은 플러스 알파 땡큐지만 안 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뭐 9만 원 내외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다만 지금 시장의 물결이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대세니까 천하의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 하는 이런 어떠한 부분은 민감하게 투자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매수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하이닉스 물론 목표가가 뭐 25만 원, 28만 원까지도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 즐기시면 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그리고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해 나가도 큰 부담 없고 리스크가 덜한 그러한 흐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기대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그런데요.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주요 종목들 그리고 기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뭐 100여 개 이상 또 우리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만 해도 뭐 200여 개 이상이 넘죠. 네. 그 중에서 그래도 또 뭔가 의미 있게 보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사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집합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좀 거래도 좀 되면서 주가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10개 종목 정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 핫하게 움직인 게 이제 YC가 되겠고 그리고 오늘 아주 급등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미코의 자회사인 미코 세라믹스에서 삼성
삼성전자가 지분을 13.7%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도 의미 있게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고 바로 또 로봇 쪽의 진정성을 가지고 삼성에서 계속 투자와 확대와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IT는 아닙니다만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이지만 인공지능하고도 삼성과의 연관성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뭐 2대 주주로서 뭐 빨리 아예 인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FST, DNF, 에로티 베큐um, SNS텍, 또 원익 IPS,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규모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가격에 대한 저항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양한 가격대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개 종목만 좀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핫하게 지금 뭐 유리기판 쪽으로 부각이 돼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YC죠. 그래서 이 YC 같은 종목도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재차 다시 상승의 흐름들 속에서 연일 고가를 돌파해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틀째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거래도 급감돼 있는 이러한 모습들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11.7%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요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또 여러분들이 19,000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러한 2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공략해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뭐 미코는 워낙 올라갔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요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도요타에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과 관심을 갖고 현장에 투입할 그런 어떤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침에 갭상승 나오고 이렇게 상승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16만 원도 순간적으로 이탈됐던 이 흐름에서 다시 이제 이 16만 원대를 확보해 주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다시 한번 현재 위치에서 하락은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에는 계속 같이 움직였죠. AI 하면은 로봇이 움직이려면 AI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과 관련주들도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또 LG 지난번에 상장이 되었었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대형 대기업과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이저급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로봇 관련주들 첨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FST 같은 경우도 지분 7%를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FST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난 상반기엔 사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월 달부터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 그리고 횡보 조정하고 한 단계 또 레벨업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펠리클 쪽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이라든가 향후의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FST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원익 IPS 원익 뭐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박스권에 횡보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는 뭐 더 급증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 현재 위치에서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뭐 34,000원, 5,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런 종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원익 IPS 삼성에서 지분 7.5%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